네, 자, 국내 소식들 모아봤습니다. 오늘 모닝 스탠바이를 통해서 또 자세한 종목까지 연결해보는 시간 가져보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체크 포인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아무래도 이 대선이라는, 미국의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우선 반도체가 먼저 바람을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포인트 잡는 게 좋을까요? 우선 뭐 어제부터 네, 자, 좀 더 현재 상황 좀 체크를 해보고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미국 증시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다우지수가 4만 1000포인트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역사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부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좀 흔들리면서 이날 움직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아무래도 대선 후보들 자체가 이 반도체에 대해서 규제 발언들을 내놓고 있고 또 대만에 대한 이런 방위비 얘기들도 나오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전문가님 체크 포인트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미국 증시가 좋지 못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우리 한국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예, 좀 미리 우선은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자세히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아시다시피 반도체 주식들이 일제히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기술주들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거의 뭐 3% 가까이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1.39% 정도 내렸는데 결국엔 뭐 반도체가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8%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요거는 2020년 3월 이후 하락폭이 최대였습니다. 그래서 조정 이유는 다들 아시겠습니다. 네,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돼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바이든도 좋지 않게 바이든 정부도 좋지 않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까지도 이제 대만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도체에 좀 크게 좀 직격탄으로 다가오는 모습인데 우선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미 이런 그 바이든 정부의 어떤 규제 이슈로 우선은 좀 조정에 미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락이 좀 제한적일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하락폭이 좀 상당히 큽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대략 한 6%, 7% 정도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섹터 특히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 좀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반도체 섹터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리고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우선은 오늘 정도는 좀 관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는 많습니다. 경제 쪽에 어떤 얘기냐면 6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 예상치 2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주택 착공 같은 부분들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지북도 공개가 됐죠. 6월 베이지북 공개해서 미국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었지만 고용 시장이 계속 좀 완화되고 있다. 경착륙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은 조금 줄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시작할 확률이 좀 더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10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투자하기 되게 좀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습인데 오늘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도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대중 반도체 제재 관련해서 ASML 등 무역 제한 강화 검토, 요거는 이제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반도체 섹터가 오늘도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하반기에도 반도체 섹터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조정이 이어진다면 기술적 반등을 보고 매수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이런 대형주 위주로 나중에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방위비로 여태까지 미국의 반도체 100%를 가져갔으니까 방위비로 갚아라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즉 지금
우리 대선 후보 이 두 후보가 모두 반도체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도체의 어떤 큰 조정으로 다가왔는데 미국장을 이제 하시는 분들께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100불 초반대까지 오면 다시 한번 접근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요 관련해서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파의 연준 이사죠. 되게 유명한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가 금리 인하 필요한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메파 의원까지도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저희 금리 인하는 9월 달로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만 저희 주식하시는 분들 아시죠? 시소놀이입니다. 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해도 또 뭐 트럼프의 어떤 오럴 리스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동력이 되나 오늘 조금 기술주가 좀 꺾였습니다. 미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시장을 조금 저희 차분하게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미국 증시가 미리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오늘 당장의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하반기까지 내다보는 전략을 크게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닝 관심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바로 미국의 ASML과 도쿄 일렉트릭 등 대중국 반도체 무역 제재 수위 높인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네, 뭐 정치적 발언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쪽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불안하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뭐 우리 이제 이토마토 우리 앵커분들께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좀 다 앞에 다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사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는 뭐 얘기는 드리지 않을게요. 이제 뭐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했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좀 듣고 싶을 텐데요. 우선은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게 어제 나온 내용입니다. 예, 미국이 이제 네덜란드 ASML이죠. 여기랑 이제 일본 도쿄 일렉트론 같은 기업들한테 중국 반도체 기술을 자꾸 접근을 허용하면 무역 제한 조치 사용을 검토하겠다. 좀 더 강하게 좀 얘기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동맹국들 아니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크게 관련주들, 뭐 특히 어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부터 좀 많이 조정을 좀 받는 모습에 삼성전자는 좀 버텼습니다. 뭐 오른 부분이 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국장에서 지금 엔비디아도 뭐 6%, 7%대 하락을 하고 기타 이제 여러 ASML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뭐 ARM 등 반도체 장비, 소재 뭐 여러 종목들이 다 강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어떤 이제 이런 대중국 규제에 대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인텔은 키우죠. 이 미국 정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나홀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는 어떻게 대응했냐면 뭐 아시다시피 우리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 우리 뭐 중국의 어떤 이제 대중 규제 관련해서 이제 그 반격 카드는 히토리 아니었습니까 여태까지. 그래서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종목들이 어제 상승이 나왔으나 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 규제 관련해서 우리 반도체 섹터는 사플러스 글로벌, 예, 그다음에 피델릭스와 같은 그런 종목들이 테마적으로 좀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미장이 좀 강하게 특히 나스닥 그다음에 S&P가 강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해칭 섹터라고 하죠, 소위. 그래서 트레이딩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토마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량주 많이들 하시니까 이런 테마주는 보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 오늘 그래도 만약에 보시겠다 하시면 유니온 정도 요게 이제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움직임이 나왔고 시간의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요 대중 규제 관련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강한 이슈로 헤드라인으로 좀 올라오기 때문에 이 뉴스가 유니온 정도 보신다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 기사들 보면은 맨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다음 달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정안이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했어요. 네, 기사 속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량용 소프트웨어, 커넥티드 관련주 이런 것들도 일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주는 시차를 두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유니온과 관련해서 대중 규제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5,190원입니다.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테마주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매매를 죄송하지만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또 거의 오늘 지금 지수가 좋지 않으면 해칭적으로 즉 지수가 내릴 때 이런 테마주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정도부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오늘 지수가 더 내려가면 이런 종목을 탄력을 좀 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약에 하신다면 그냥 관망하셔도 괜찮고요. 5% 10% 정도 안에서의 그런 그 움직임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오늘은 해칭 전략으로 접근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K원전 체코의 23억 규모 수출입니다. 네, 진짜 쾌거가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내용 전해 주시죠. 네, 뭐 주식을 떠나서 뭐 엄청난 그 호재입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팀 코리아가 지금 우선은 24조 원, 두 개 기입니다. 그래서 요 기가 24조 규모인데 추 이제 플러스 알파입니다. 추가 2기 정도를 수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30조를 넘어갈 가능성으로 보여집니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2009년 수출한 이래로 상당량의 어떤 수주를 한 겁니다. 체코의 이전, 우선 두코바니의 2기 건설을 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관련 이제 일정이 2025년 3월에 최종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정이 많이 남았고요. 오늘은 우선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두산 밖에서 떼어내는 어떤 이슈로 잠깐 조정이 나왔었죠. 그래도 크게 내려가지 않았었고 외인하고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지금 수주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보는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정도는 거의 한 8조 5천억 정도의 공사비 수혜를 받게 되고요. 다들 잘 모르시는데 대우건설도 6조 원 설비 공사비를 지금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요즘에 건설주가 건재대 쪽하고 미장에서 금리나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모습이고 국내장에서도 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우건설 같은 것들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 섹터도요.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가에 많이 강하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보실 분들은 이제 내려오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전략으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의가 어떤 거냐면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상업용 원전 본산지입니다. 유럽이.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한 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폴란드, 네덜란드, 루마니아로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영국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 원전 섹터는 이제 향후 한 10년, 15년 정도 이제 먹거리가 이제 생긴 겁니다. 이제 요게 지금 올해 이제 걸립니다. 요게 이제 뭐 건설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설비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오늘 한번 치고 앞으로 이제 내려오면 지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눌림목 매수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21,000원대입니다.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5,000원 이상 28,000원 정도까지는 중장기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자, 원전 정말 큰 호재가 터져줬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관심주는 어떤 건가요? 네, 바로 트럼프 트레이드, 금융 섹터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 꼭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금융주인가요? 네, 우선은 미장에서도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쪽 계속해서 주초에 우리 우크라 재건,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그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방산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한마디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수혜를 받는 섹터로 국내장도 올라오고 미국장에서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모르시는 부분이 바로 금융입니다. 네, 바로 대선 전까지 금융주가 계속 올랐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대선을 보시면요. 우선 첫 번째 제가 꼽은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볼코룰 규제 완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직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이죠. 볼코룰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의미했었습니다. 이 볼코룰이라는 것이. 근데 이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부터 볼코룰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최종적으로 발효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금융주들이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부진에 빠졌었는데 볼코룰 규제 완화 이후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우리 뭐 경제를 살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섹터입니다. 이런 쪽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래서 앞으로 금융 사이클 자체를
상승시킬 재료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여러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서 금리 상승 가능성을 촉발시킨다 이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우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이슈이긴 하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금융주에는 호재죠. 예대 마진 차가 좀 오래 크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금융주한테는 호재입니다. 여기에 JP모건, 체이스 이런 즉 미장에서도 금융주들이 좀 어제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세고 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또 실적이 좋아요. 예, 지금 실적 발표 지금 시즌이지 않습니까? 금융주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금융주 섹터를 지금 계속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되면 그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그 7월, 8월까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는 우리 밸류업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좀 나오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뽑은 종목은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기업가치 재고 행보로 밸류업 관련 모범생이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이런 밸류업 프로는 없었어도 주주 환원율을 되게 높았고 자사주 매입 초과를 계속해서 해왔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영광이 있는데 지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도 다 괜찮습니다. 예. 어제 시간외에서 이런 여러 가지 조금 해칭 섹터로 제주은행이 좀 오늘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어제 시간외에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갈 수는 있습니다만 금융지주사 특히 메리츠 금융지주도 괜찮습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정도 지속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도 모닝 관심주 3가지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키워드 1번은 미중 갈등 쪽과 관련해서 오늘은 해칭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단기 전략입니다. 유니온이고요. 유니온과 관련해서 지수 하락 시 탄력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큰 호재죠. 원전입니다. 미국장에서도 건설주 좋고 건설 섹터들도 긍정적입니다. 원전건설의 영토 확장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눌림목 전략이고요. 중장기 관점으로 25,000원에서 28,0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럼프 수혜주 중에서 언급이 안 됐던 금융 쪽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 쪽에서는 좀 별로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 지연을 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 입장에서 호재이고요. 통계상 대선 전까지는 금융주들이 상승을 해왔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